중학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수학이 먼저 선결 과제로 됩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굉장히 공부할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문해 능력과 수학적인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이 먼저 선결 과제로 됩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입시를 앞둔 친구들을 위한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까지 수학적인 능력을 충분히 확장시킨 아이들은 고3 입시 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 과목들의 등급을 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수학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다른 과목들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3 입시 생활에서 다른 과목들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수학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학은 다른 과목과 같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거나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느냐로 해결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아이한테 주어진 선천적인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능력과 잘 맞는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관련된 소위 대치동에서 학원 관계자들 혹은 학원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쭉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이 아이들마다 편차가 크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긴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2년 선행을 했어요, 3년 선행을 했어요, 4년 선행을 했어요. 뭐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와 그럴 수 없는 아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일찍 공부시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되겠어. 이런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게 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수학 커리큘럼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굉장히 깊어진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만의 갖고 있는 수학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편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무한 반복하게 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아이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거기에 맞는 선행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한 아이들은 적은 노력을 통해서도 실제로 많은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특별히 수학적인 면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디까지는 가되 그 이하는 자기의 다른 기능들, 다른 능력들을 개발시켜서 훨씬 더 효율 높은 경쟁력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게 됐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적정한 수준의 선행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누가 되니까 나도 될 거야, 우리 아이도 될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큰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학교 수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체계가 자연수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한 자리 숫자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을 하다가 확장을 시켜서 2자리, 3자리, 4자리 더 큰 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키우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키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자리, 세 자리 정도를 키우게 되면 동일한 일관된 특성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은 사람이 그걸 기능적으로 익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000원짜리 계산기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사람이 익히겠어요? 그리고 뭐 수십만 자리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그런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자리, 세 자리 정도 숫자를 확장할 수 있고 그것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같은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 동영상에서는 식구통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수를 확장하는 것을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분수로 수를 확장하는 거예요. 분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으로 따지면 되게 5학년 1학기에 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4학년까지는 그 5학년 1학기에 분수의 사칙 연산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학년 6학년의 수학은 그런 것들을 더하기 빼기해서 그 다음엔 곱하기 나누기까지 확장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다룰 수 있는 수학적인 수리적인 영역이 대폭 확장이 되는 것이죠. 분수라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확장이 되게 됩니다. 속도, 밀도,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서 활용하게 되는 이율, 이런 것들이 분수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유효 숫자를 늘리는 자연수를 가지고 하는 사칙 연산에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분수 개념을 적용하고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학교 수학부터는 달라집니다. 중학교 수학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던져주는 빅 퀘스천은, 극복을 해야 될 숫자들은 음수 개념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음수 개념이 아이들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 빅 퀘스천은 개다리 닭다리 문제예요. 10마리인데 다리의 수를 세어봤더니 34개더라.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럼 과연 개와 닭의 마리수는 몇 마리일까? 이것이 이제 2원 1차 방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문자, 숫자, 수학 기호를 통해서 아주 간략한 형태로 식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풀어내는 과정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지수 2개짜리, 그래서 이제 2원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 2개짜리 수식을 다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중학교 대수 과정들이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적어도 중학생이 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감을 가지고 그런 목표 하에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도전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위 사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중학교의 사교육 분위기가,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서 사실은 돈 낭비, 시간 낭비, 아이들의 인내심을 낭비시키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화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카페에다가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